예, 이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4일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 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지요. 이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 서민금융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현재 입법 예고 중입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프라로 지속 가능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서 근본적인 재원 구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개정안의 취지이기도 한데, 즉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거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반드시 이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해답을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과 함께 오늘 머니클리닉 시간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 원장께서는 베스트셀러 머니테라피의 저자이시고 한국 FBBS 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 마스크 언제쯤 벗을까요? 좀 벗었는데 다시 쓰게 되네요. 예, 상황을 좀 더 가야 한다고 하는 것 같네요. 글쎄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 기본형이 있었는데 이 변이가 계속 시작이 되면서 잡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서민들의 금융 사정도 아마 비슷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의 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변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려운 그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2008년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심화된 서민금융의 금융애로 해소, 그것을 가지고 햇살론과 새희망 홀씨, 정책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일일이 답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2008년도에 이제 바꿔 드림론을 시작으로 해서 총 460만 명의 49조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49.2조 원, 그러니까 49조 2천억 원이니까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재원 마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조달이라 그럴까요?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게 다 세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금은 한 푼도 안 썼고요. 예. 금융회사나 이제 그동안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정리기금, 이제 국민행복기금이라고 하죠. 그 재원을 통해서 지원을 쭉 해왔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햇살론 같은 경우는 그거를 취급하는 금융사,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이라든가 신협 이런 데서 이제 자체 기금을 조성해서 네. 2010년부터 15년까지 한 1.2조 원, 2차로 이제 2016년부터 20년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1.8조 원, 그래서 한 3조 원 정도 조성을 했고요. 그래서 다 이제 금융회사에서 자체 조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자체 조달을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에 그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정부에서도 이제 그 국민 세금도 이제 매년 한 1,90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은행들이 그 재원을 마련이 가능할까요? 그 어떻게 자산을 팔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재원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법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어려운 분들, 개인 파산자라든가 개인 회생 이런 분들이 왜 생겼을까? 예. 결국은 무분별한 대출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거리에 차가 오염을 품고 다니면 결국은 그 세금을 누가 내납니까? 이제 그분들이 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용한 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계 대출에 비례한 이제 공동 출연금 해가지고 예. 금융회사 전 업권에서 출연을 하고요. 가계 대출을 이제 출연한 만큼 비례해서 그 세부적인 건 이제 하위 규정에 정해지겠지만 예. 또 하나는 이제 보증을 이제 뭐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국민행복기금이나 이런 데서 보증을 서줬다. 그러면 보증 혜택을 많이 본 그 업권별 차등 그 분담금 이런 형태로 해서 조달을 하는 걸로 법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근본적인 문제를 이 대목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서민 어떤 금융 지원, 금융자금 지원 이거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한다.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민들이 그 자금난을 겪는 데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 부분은 뭐 국가와는 또는 사회와는 없는 사회와는 그런 관련이 없는 일들일 텐데 굳이 그런 서민들까지 금융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에서 이제 국민 혈세는 한 푼도 쓰지 않았던 측면이 있지 않았나 뭐 예.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예, 근데 결국은 그 저신용 저소득자 이분들은 금융 거래 자체가 그 정부의 비대청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습니다. 힘들고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너무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결국은 그 더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분들을 구제하고 하는 데는 더 많은 경제적 그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예, 그 국가 경제적으로도 그분들이 어려워져서 소비를 안 하게 되면 국민 경제적으로도 이제 손실이 많이 크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사실 지금 금융복지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금융. 사실 금융하고 복지는 엄격히 구분돼야 되는 거죠. 예, 금융은 그야말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받는 것이고 복지는 좀 시혜성 그런 자금이고요. 예, 그런데 그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러면 시장에만 맡길 것이냐?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금융회사들한테만 그대로 맡기면 결국은 저신용 저소득자들은 대출을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금융이라는 게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할 대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분들한테는 조금 더 낮은 금리로 혜택을 주자. 어떻게 보면 복지가 이제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거기에. 예, 그래서 이제 금융복지의 개념을 도입해서 이분들이 결국 국민 경제적으로 국가 경제적으로 볼 때는 이분들한테 지원을 함으로써 성장을 촉진하고 소비를 촉진해서 예,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하는 이 복지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이제 보장이 또 되어 있고 헌법에 분화된 또 개별법들이 다 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민금융 지원 이거 절대로 이 다른 돈이 아닙니다. 이 헌법을 이행하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그런 자금이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잘 알아두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서민의 금융생활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떤 개정안들이 주로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우선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연 금융기관이 햇살론이다 뭐 그러면 그 특정 그 부류 저 금융권만 예. 저축은행이다 신협이다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것도 상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출연 금융기관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쪽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은행 보험사 할 것 없이 전 업권을 포괄하는 정책 그 서민금융 지원 체계가 이제 구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출연 그 기준이 이원화돼서 아까 말씀드린 이 공동 출연금 그 전 업권에서 공동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이 있고 보증을 많이 그 지원받은 금융회사에서 더 많이 출연하는 차등 출연금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정부에서 한 푼도 그 지원을 안 하면서 금융회사야만 부담시킨다면 그렇죠. 예, 문제가 그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매년 정부에서 1,900억 원 정도를 출연을 해서 같이 이제 민관 합동으로 서민금융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민금융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바뀝니다.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휴면예금을 이제 그 서민금융진흥원에 이관시켜서 그 자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지 않습니까? 근데 휴면예금으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은행 같은 경우는 휴면예금이라 하더라도 일정의 불이를 합니다. 이자를 조금씩 이자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이자를 주는 게 왜 그 휴면예금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동이 걸리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은 계속 이제 그 진흥원으로 이관하는 반면에 은행예금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예. 소비자가 금융 이용자가 거래를 안 한 지가 이제 예를 들어서 5년이다. 예금 같으면 5년, 보험 같으면 이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3년. 예. 그리고 뭐 투자자 예탁금이다. 그러면 뭐 최종 거래일로부터 10년.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거래가 없었다. 예. 하면은 이제 다 이관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기존의 범위가 기존보다 상당히 넓어졌다는 거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내 예금인데 왜 그 어려운 사람을 돕지? 그렇죠. 그럴 수 이렇게 할 있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제가 2003년도부터 이걸 제안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1년에 한 2조 원씩 이 자금이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이걸 안 돌려주겠다는 게 아니고 소멸시효는 끝냈지만 본인들한테 돌려드립니다.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그 대구고액 통지 의무를 강화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금주에 대해서 장기 미거래했지만 예금주는 보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를 그 미거래 계좌로 이관하기 전에 6개월 전에 통지를 하고 또 그 1개월 전에 이관 예정일하고 뭐 이관 후 반환 절차 이런 걸 또 안내를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이관을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하더라도요. 그 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흥원이 이제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이거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진흥원에서도 그 휴면예금 그 주인 찾아주기 활동을 법에서 의무화시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주인을 찾을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그 소비자들한테는 좋죠. 은행에서 주인 찾아주기 하라면 어차피 그 잡수입으로 자기 수입일 텐데 주인 찾아주기를 열심히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은 더 열심히 주인 찾아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대고객 보호 활동이 상당히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휴면금융자산 관리 투명성이 제고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나 서민금융 그 진흥원에다가 휴면예금 관리 그 현황에 대해서요, 정기적으로 공시 의무를 부과해요. 그래서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다 이런 걸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조사를 좀 해보고 왔는데 지금까지 휴면예금으로 이게 그 이관된 그 예탁금, 예금 전체는 예금이나 보험금 이렇게 보면 한 1.6조 원, 1조 6천억 원이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고 지금 최근 3년만 보더라도 매년 2,500억 원씩 들어옵니다. 2,500억 원. 2,500억 원씩 예. 들어오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게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다 보니까 증권 그 수탁금 있지 않습니까? 예. 고객으로 받은 수탁금 그게 이제 추가가 되거든요. 그게 지금 누적액이 한 2,600억 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출연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에서 매년 한 1,900억 원 하고 금융회사 이제 휴면예금 들어오는 거 이렇게 하면 한 4천에서 5천억 원 정도는 매년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법안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 좀 상당히 그 앞서가는 그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휴면예금 그 관리 아까 얘기했지만 은행 예금도 뭐 일종의 일부 불이가 된다 해서 제동이 걸리고 했던 것들을 장기 미거래 그 예금이라 해가지고 이제 자산이라 해가지고 다 이제 이관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계정 구조 자체도 좀 바꾸는데요. 예. 휴면금융자산 관리 계정을 정비를 하는데 이거를 그 아까 말씀드린 고객 보호 차원에서요. 휴면 계정에 들어온 그 고객 예금 원본은 그대로 둡니다. 원본은 움직이지 않아요. 예. 단지 이 원본을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들어온 수익 있잖아요. 그 수익을 가지고 수익이나 또 기부금이나 정부 출연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활 지원 계정을 신설해요. 그래서 자활 지원 예를 들어서 뭐 미수금융이라든가 전통시장 대출이라든가 이런 자금으로 이제 활용하게 되고요.
그 시장 보완 계정을 정비를 하는데 이 사업 성격을 이제 이게 보증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햇살론 세븐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전에 말씀드린 사채 이용자를 어떻게 하면 대출을 해서 살릴 것이냐 이런 자원으로 이제 그 정부에 출연한 1,900억 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에 출연한 자금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지원하다 보면 보증을 쓰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는 이제 신용 보증 계정이라고 이렇게 두었는데 이거를 시장 보완 계정으로 변경을 해가지고요 이 확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예. 그리고 그럼- 이제 지배 구조도 네. 대폭 개선을 하는데요. 이 휘면유금 자산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각 부처 차관급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이제 위원장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위원장이 빠지고 민간 위원장을 이제 선임을 하고 예. 또 다른 업권에서 이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업권의 그 협회 회장님들도 들어오시고 또 이제 전문가 민간 전문가도 영입을 하고 해가지고 이 지배구조 자체를 운영 지배구조 자체를 투명화시켜 가지고 운영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휴면 금융자산관리위원회. 그럼 이 위원회 자체는 어디 산하에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어차피 그 금융위원회에 이제에서 운영하는 예. 서민금융진흥원이 어차피 그 공공기관이거든요. 예. 그에 이제 소속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는 휴면유 위원장이 진흥원장이 그동안 겸임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민간위원은 한 명 이제 호선을 하면서 네. 일단은 위원장에 대한 투명성 이런 부분, 그다음에 관리에 대한 그 금융권 참여 범위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협회에서 이인을 추가를 해서 감시 기능을 또 강화를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상당히 기발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눈먼 돈을 제대로 잘 원래 갈 곳으로 가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색안경을 보고 끼는 그런 시각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박, 반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제점 같은 거? 제가 오래 전부터 은행 검사역 시절에 예. 검사 다니면서 궁금했었거든요. 네. 사실 그 내가 물건을 맡겼어요. 우리 부장님 맡기면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저는 잘 보관을 하고 계속 연락을 드리죠. 이제 그분이 그래도 안 와요. 5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정부에 공탁을 해야 됩니다. 예. 공탁을 해놓으면 누가 찾아가든 안 찾아가면 5년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는 거예요. 예. 그런 자금이 성격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수면예금 그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은행에 잡수입으로 잡았었어요. 그거를 제가 할 때만 해도 똑같습니다. 지금 원리는 이분들 찾아가는 분들한테 편리하게 한 군데 모아놓자. 예금, 보험금, 예탁금 다 모아놓고 예. 언제든 오시면 드립니다. 쉽게 한 군데 있으니까 찾아가기도 쉽고 예. 드리면서 그럼 그 자금 가지고 뭐하냐? 운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자.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자.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절대 그 예금을 가지신 예금주들이 내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분들 그 원본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자금은 언제라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안경에 색을 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원본은 뭐 그대로 있다고 아까도 강조를 하셨으니까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적극적 운영을 하면서 네. 생기는 또 수익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이제 종종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또 뭐 이렇게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이 자금 자체는 아주 그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 자금은 이제 그 신용회복 지원 과정에서 예. 어려운 일이 생겼던 분들을 또 지원해서 살리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고요. 약간의 3%대 금리는 받으면서도 사실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그 운영 주체들 그 위원회가 그 협회나 이런 데 다 돈을 내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 원장님 오늘이 52회째 출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예. 1년이 됐네요. 예, 작년 한
지금 이맘때쯤인 것 같아 정확히 한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는 많이 좀 붙잡고 더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출연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특별한 신상의 변화가 생기셨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얼굴을 보고 싶으실 것 같고요. 예. 제가 또 뭐 그동안에 이제 많이 이제 알리려고 노력은 했으나 제가 좀 부족한 건 아닌가 하는 예.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서민금융에 대해서 52회째 1년 동안 했습니다만 아쉽고 조금 더 당부를 하고 싶은 게 이 산이 무너져서 진짜 돌을 덮었을 때 도로만 치우지 말고 정말 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무를 심고 축대를 쌓는 이런 정책을 좀 펴달라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대책들도 돈을 뭐 몇 조 원 지원했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자활의 길을 걷고 있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메르스 사태 때 경험을 했었고 지금 코로나 사태 이것도 지나가겠지만 또 몇 년 뒤에 또 생긴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또 생긴다고 보고 치밀한 매뉴얼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전수검사, 뭐 전수조사,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제가 저축은행 사태 때도 정말 어디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을 때 차라리 전수조사 합시다. 비용은 많이 들고 힘들지요. 근데 그런 제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그런 대책을 통해서 우리 서민금융 지원도 좀 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정말 그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현장에 계실 때 저축은행 사태 때에 정말 그 금감원에서 부실 금융 기업들로서는 참 저승사자 같은 그런 존재였다가 지금 이제 사회로 나오셔서 따뜻한 그런 후견인 또는 뭐 인상 좋은 할아버지, 좋은 형님 같은 그런 인상으로 계속 서민금융들을 이제 연구해 오시고 또 지원들을 이렇게 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쭉 그 회고를 해 보실 때에 서민금융 이제 뭐 정부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늘 저희가 그 방송을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한 이 서민 금융 지원 이게 무조건 돈만 대준다고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금융위의 이 대책을 보면서 참 정말 선제적이고 좋은 대책들을 입안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정말 그 정치를 하는 분들, 소위 국민을 위해서 나선 대리인들이 정신 차리고 이런 예. 법을 좀 잘 통과시켰으면 좋겠고 근본적인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한 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처방을 똑같이 가져가면 안 된다. 결국은 그 맞춤형 처방을 내려줘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생색이 잘 안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한테 개인 맞춤형으로 정말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상담 업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상담 업무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상담해서 어느 정도 채무가 정리되고 이런 분들한테는 재무 설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본인의 그 재무를 설계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끌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부터 11년 이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양적인 지원에 어느 정권이고 간에 1년에 몇 조 원 지원했어만 나오지 몇 명이 어떻게 했었어 하는 보고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연구도 할 수 있는 연구원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정부가 내가 맡았을 때만 생각할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뒤에를 생각하고 정말 서민금융 교육부터 상담, 재무 설계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 팬 중에는
특히 이 서민들이 많습니다. 이 부채가 있거나 또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사신 그런 서민분들이 많은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가 되게 되면은 부득이하게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분들이 이제 특히 도탄에 빠질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일용직 근로자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이 진짜 돈 때문에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시는 그런 이 분들께 짧게 당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그 지경에 빠지지 않고 감히 뭐라 말씀드리겠습니까만은 예. 이것도 곧 지나갈 거고요. 정말 그 성실하지만 이거 하여튼 불운하지만 운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운하지만 성실하게 이렇게 일을 해 오셨으니까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 지금 정책을 펴고 있고 국회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지원해서 이분들이 고통에서 빨리 헤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어려우신 분들 힘내시고 꼭 일어서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상황에 아주 적절하게 잘 맞는 그런 조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항상 성실하고 또 열정을 다해서 방송을 준비해 주셨던 점 저희 뉴스 리듬 스텝 다 기억을 하고 또 좋은 기회에 모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